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른쪽 팔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동안 병원에 좀 다니느라고, 동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태극기인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극기는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 천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갑을은 자오가, 병정은 묘유가, 무기한테 있어서는 진술충미가, 경신한테 있어서는 인해가, 임계의 입장에서는 사고신이 태극귀인이 됩니다. 이 태극귀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갑일간인데 갑자일주야. 그런데 갑자일주인데 갑하고 오가 또 있어. 갑자일주인데 지지에 두 개가 같이 깔린 경우입니다. 을일주다. 을일주다. 그러면은 자하고 오가 두 개가 같이 밑에 깔려야 됩니다.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도 자하고 오가 두 개가 깔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자하고 자만 깔렸어. 을이 오하고 오만 걸렸어. 이렇게 되면 조금 떨어지고요. 태극기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갑잔데 오가 있어. 갑일간인데 갑자 갑오의 일주는 아니라도 다른 일주라도 자하고 오가 연월일시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 이 경우에 태극귀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병일간의 입장에 있어서 묘하고 유가 이 네 글자 중에 연월일시 네 글자 중에 묘하고 유가 떨어져서라도 같이 있어. 존재를 해. 그러면 해당됩니다. 대운은 어떠냐고요? 대운에서 내가 정유일주인데 묘가 왔어. 을묘에 만약에 을묘에 대운이 10년짜리가 왔어. 그 10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죠. 10년이죠. 그런데 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정윤대 묘를 가지고 있어. 묘유는 충이지만 충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편관성향으로 절제된 언어, 행동 주의하고 약속 철저히 지키고 반듯하고 그리고 명예 추구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간의 충은 편관이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무기인 경우에는 천간이 무야. 그러면 진술충미 중에 두 개가 깔려야 돼요. 기라고 하더라도 진술충미 중에 두 개 이상이 깔렸다. 이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경인 경우에 인해가 두 글자가 깔려야 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해가 두 개가 깔려야 되고요. 임계의 입장에서도 사하고 신이 임일간한테 있어서는 사하고 신이 두 개가 깔려야 되고 개도 마찬가지로 사하고 신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깔린 경우를 태극귀인이라고 해요. 이건 무엇이냐? 태극귀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복귀가 모여가지고 부흥만호라고 하죠. 그 예전에는 집을 기둥 하나를 1호라고 했어요. 보통 2호 정도가 한 집 한 칸을 한 면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 한 칸이 한 2호 정도 되겠죠. 그런데 100호, 만호라는 게 어떤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궁궐, 대궐도 만호가 넘죠. 그렇지만 뭐 정승판서 뭐 이런 사람들의 집도 뭐 99호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부흥,
굉장히 부자가 되고 집도 크고 부자인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인인데요. 출세해서 우두머리가 되는 길성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도 부흥만호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책들이 얘를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물론 그거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인 거하고 성공 출세해서 우두머리가 되는 길성하고 두 개를 같이 이루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이루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성공 출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같아요. 맥락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게 돼요. 결국에는요. 왜냐? 복귀가 모여서 부흥만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모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움, 학식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힘겹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기를 보냈지만 내가 이제는 그 힘겹고 어둡고 굉장히 괴로운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득도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한테 있어서 자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갑한테 있어서 자는 정인 목욕 장성이에요. 갑한테 있어서 오는 상관사 제살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엄마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고 예뻐. 그래서 우리 모친이 굉장히 유명하고 드러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내 학문이 굉장히 드러날 정도로 빼어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관사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 학문이 매우 뛰어나고 잘났는데 이 상관까지 잘나면은 상관까지 만약에 상관까지 사가 아니고 다른 활발한 목욕이나 장성이나 막 이러한 그런 데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짜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자, 내가 학문이 잘났어. 학문이 매우 잘났어. 우리 어머니가 매우 잘난 사람이야. 그러면 내 자식의 형태가 약간 귀해집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잘났으면은 그 집안에는 손이 귀해지는 법이에요. 못 사는 집, 내 모친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식상이 매우 잘난 사람이다. 그러면 관성과 인성이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잘났다는 얘기는 자식이 끄리끄리 많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배움이 별로 없고 내가 규칙이나 이런 걸 다 따질 수가 없어. 왜냐?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는 울어대고 하나는 빽빽대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똥 싸고 여기저기 팍 그냥 치우고 돌아서만 어질러져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던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던 안 그러면 모친 매우 똑똑하고 잘난 모친 빛나는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그 모친이 매우 잘난 경우던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진술충미의 경우에는 무기의 경우에는 비견겁재가 양 반한 천쇠에 놓여가지고 또 묘, 화계, 월, 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견겁재가 묘, 화계, 월, 관대에 놓여 있으면 생각이 매우 깊고 침잠되는 가운데 내가 매우 잘나서 관직에 놓여 있고 안정돼 있으면서 매우 외롭고
매우 외롭고 내가 무지하게 잘났어. 그래서 경제 기반이 안정돼 있어. 이 경우에 무기인 경우에는 진술충미가 요렇게 들어와야만, 이게 두 가지 이상을 갖춰야만 복음되지 않게 진진해 뭐 진진 술술 축축 미비 이런 식으로 복음되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비견겁제가 양반한 천쇠 그냥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반절은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두 개를 다 갖춘 경우에는 더더욱 큰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관직을 수행하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관직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매우 매우 잘나서 대박집이라는 얘기죠. 내 기능, 내 재주, 내 어떠한 능력으로 굉장히 잘해서 안정을 갖추는데 얘네는 매우 외롭고 고민이 있어. 왜?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공망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망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공망이냐? 침잠, 변리, 중단, 작파, 근심, 고독, 불안, 신경쇠약, 불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닐 수 있고 가벼운 성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내 능력을 키울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고 안정을 누리고 내가 매우 잘났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많고 막 여러 군데로 7렐레 8렐레 놀러 다니면은 돈도 모을 수가 없고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공무원이나 간직, 굉장히 안정돼 있는 직업, 거기에다가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대박집들,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어떠한 곳에서든 굉장히 본인이 잘났고 본인의 재주를 드러낼 수 있는 가운데 신의 능력으로, 천살과 월에 놓여 있죠. 신의 능력으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본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안정된 부를 누리고, 굉장히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놀러 가는 것도 잘 못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평생 했기 때문에 부가 쌓이다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일이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 경우에도 태극귀인이 되는 것이고, 이 나머지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친이 대단히 잘났고 매우 멋있어서 모친의 부를 물려받기까지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야만 내가 그 부를 물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매우 잘났다고 그러면 좋은 거를 많이 먹고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잣집의 할머니들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노망이라고 하죠. 옛날에 부잣집들은 위에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면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본인이 그 부를 케어도 잘 받지도 못하고, 이 부잣집의 형태는 부모님 대대로 명이 길고 굉장히 탄탄하고 깐깐하죠. 그 경우에는 모친 부친의 명이 길어요. 그래서 노망이 날 때까지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야만 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매우 잘났는데 엄마가 매우 잘났고 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서 나는 학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입장, 점잖은 형태입니다. 그것이 왜냐? 야하고 왜 짝이 됐냐? 상관이 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빨이 떨어져야 돼요. 상관이 목욕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칠렐레 팔렐레 막 돌아다니면서 연애하고 다니고 내가 너무 잘났고 때깔이 너무너무 곱고 연애하고 다니면서 막 연애 걸고 다니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정인 편인이 병이나 육해에 들어 있어야 돼요. 정인 편인이 병이나 육해에 들어있어서 아예 정인 편인 인성 자체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내 재주가 매우 드러나 있는 경우 내 재능으로 직접 일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재능에 돈 번 그것이 굉장히 오래 쌓인 것. 얘는 모친의 부가 형태가 굉장히 크고 학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려면 식신상관이 줄어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손이 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자손에게 양반집 자제, 도련님, 뭐 아씨 뭐 이런 경우에는 아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제가 아씨 뭐 이거는 어떤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천자문을 외우셔야죠.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상관이 사에 놓인 정인이 목욕장성에 학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는 그러한 집안 가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매우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부를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형태, 아니면 내가 대단히 잘난 모친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학문을 중심으로 한 학자, 교수,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러한 강사,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준 경우, 또는 모친이 굉장히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울 수는 없었지만 내 어떠한 재능,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어떠한 내가 익힌 그 재능으로 인해서 매우 드러난 대박집이 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약간 다르죠. 정제가 들어가 있죠. 식신에 정인과 식신이 안 묶여져 있고 정인편인에다 식상이 묶여진 경우하고 정인편인에다가 정제 편제가 묶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모치는 대단히 잘났는데 부치는 쪼그라져 있어. 우리 엄마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특별히 정제편제가 여기 안 나와 있다 뿐이지 우리 아버지 역할이 없는 사람과 같아. 되게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편인 소시오패스 아스퍼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명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스퍼거 편인 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올려놨을 때 그 댓글에다가 명리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명리하고 명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제가 바로 정제편제가 사육회에 들어있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는 아스퍼거야, 소시오패스 아스퍼거야, 되게 디테일하고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매우 많이 싸워. 근데 우리 엄마가 이 부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둔 경우가 돼요. 자, 태극기인의 형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될 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를 이루는, 본인이 안 했을 경우에 부를 이루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태극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매우 열심히 일을 하던, 우리 엄마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그거를 물려받던, 내 학문이 매우 뛰어나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던, 내 재능이 매우 뛰어나서 대박집, 만약에 도너스 꽈배기를 만든다고 쳐보세요. 매우 잘났다고 쳐보세요. 이거 배우러 사람들이 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해도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인의 형태.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매우 잘나서 일을 열심히, 놀러 다니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거나, 엄마가 매우 잘났거나, 그 대신에 내가 학문을 매우 뛰어나게 하는 대신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같으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같으면은 학문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잘해, 연예인 같은 경우입니다. 말을 매우 잘하고 드러나 있어. 내 재능이 드러나 있어. 그러면 학문과 우리 모치는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수한 만약에 체면을 차리게 되면 어떻게 웃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